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 예전부터 제가 방송을 했죠.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맨 처음 재수 없으면 3차 세계대전 벌어진다. 내가 아마 방송했을 거예요. 아마가 아니고 100%지.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가 웃긴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선은 우리가 그전 영상에서 막 탱크 막 지나가고 한 다리가 있잖아요. 그게 크리미안 다리예요. 이야기했죠. 그게 이 다리야. 크림반도는 우선 러시아 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러시아 그 영토에서 크리미안 다리를 지나서 크림반도 들어간 거예요. 그때 보여드린 다로가 이건 항공 사진이고, 이 기사를 읽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연금 개혁 논란으로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엄청나게 하락했었대요. 그런데 크림반도 병합되고 나서 80%이던 지지율이 80%로 급등했대요. 급등. 아마 지금 푸틴의 지지율이 아마 낮지 않나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푸틴의 지지율이 30에서 한 40%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불로 옆구리 콕콕콕 찌르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크림반도는 이 정전이 자주 된대요. 왜 그러냐면 이 전기를 어디서 공급받냐면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에서 해저 케이블을 따라 이 크림반도는 정전이 자주 일어나는데 러시아에서 이 해저 케이블을 이용해서 전기를 공급한대요. 우크라이나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전이 자주 일어난대요. 여기 보이죠? 러시아로 이어지는 해저 송전선. 어, 바다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조사한 게 2014년 이때가 8월.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거 조사한다고 했는데 우선 이게 전쟁 터지기까지 어떤 징후가 있었던 거는 3월에 징후가 있었어요. 2014년 3월. 2014년 전쟁이 터지는 그런 징후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거 유가예요. 이거는 이거는 유가고 이거는 나스닥 100이에요. 전쟁이 터진다는 그런 징후가 있었기 때문에 유가가 올랐다가 다시 쭉 오히려 내렸다가 그 다음에 8월 8월 23일 8월 23일에서 25일 날 전쟁이 터졌거든요. 그리고 그 협정 맺은 게 8월 9월 10 며칠인가? 그러니까 전쟁이 채 한 달을 못 갔어요. 한 달 못 가고 9월 달에 그거 1차 협약 맺고 그 다음에 그 2차 협약을 또 맺고 그러니까 2014년에 터졌으니까 2015년에 2차 협약을 맺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크리미아 반도 그쪽에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국지전이 터진다고 해서 유가에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러면 왜 7월 달, 7월, 6월, 7월 달부터 2014년 7월부터 그 전에 2008년 리먼 사태가 빵 터지고 나서 폭락했잖아요, 세계 경제가. 이때부터 유가가 계속 부드럽게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면서 왜 이때 폭락을 했냐? 조사를 해보니까 뭐 별 특별한 건 아니고요. 경제가 이제 갈수록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이때 원유를 엄청나게 퍼올렸대요. 원유를. 그래서 이때 기름 폭락 사태가 터진 거예요. 기름 폭락 사태가. 기름 폭락 사태가 터져서 러시아의 어떤 재정이 거의 고갈되는 그 정도로 아주 러시아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왔대요. 이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제가 URL도 다 남겨놓을 건데, 이게 지금 웃긴 게
제가 글자를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누구라 몇 명을 알아야 되냐면 우선은 우크라이나란 나라는 대통령 중임제예요. 중임제. 한 번 더 해먹을 수가 있는 거지. 지금 대통령은 젤렌스키잖아요. 이 사람 직업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코미디언이었대. 코미디언. 그러니까 배우인데 그러니까 배우인데 대통령을 까는 그런 코미디언 연기를 했대요. 그래서 당시에 시청률 1위를 달렸던 거야. 그리고 이 젤렌스키가 이게 대통령 선거 나갈 때가 대략 한 2015년경이었는데 이때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전략을 썼냐면 페이스북이랑 그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홍보를 많이 했대요. 왜? 드라마 이 현 정권을 까는 현 정권의 대통령 그때 당시에 현 정권이 포르센코라는 대통령이었대요. 이 사람을 까는 그런 바보 연기를 많이 한 거야. 신랄하게.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아주 이미지가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선거 나가자마자 바로 당선이 돼버린 거야. 그냥 일개 배우일 뿐인데 뭐 이 사람들이 무슨 국제 정치를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냥 바보 연기 잘하는 배우일 뿐인데. 근데 웃긴 건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포로센코라는 사람은 그 우크라이나 제가 기업 중에서는 넘버 원이었대요.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의 사장이었던 거야.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해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해먹으려 하는데 이 젤란스키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진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음모론이 나와요. 이 포로센코란 이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2015년경에 그 선거할 때 당시 대통령은 포로센코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그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은행인 프리바트 방크란 그런 은행이 있나 봐요. 이거를 강제적으로 국가 소유를 국영 소유로 해버린 거야. 국영 소유로.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세금을 안 냈다 뭐 그런 거 명분을 들어서 강제적으로 국영 소유를 해버린 거야. 근데 이때 당시에 프리바트 방크의 그 소유주였던 폴로모이스크라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열받은 거야. 엄청나게. 뺏길 거 다 뺏기고 열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로 망명을 갔대요. 망명 가서 이 정권, 포로센코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잘란스키를 꼭두가시로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게 아닌가. 그게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이 누구야? 잘란스키가 지금은 대통령이 되어 있죠. 지금 대통령은 젤렌스키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왜 못 살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돼요. 대통령이란 사람이 제가 기업 과자 만드는 사장이고 대통령이란 사람이 코미디언 배우였으니 말 다 한 거죠.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이때 전쟁이 그렇게 오래 안 갔단 말이에요. 전쟁이 끼해야 한 달 전쟁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번에도 한 달 전쟁일 확률이 높은 거지. 그리고 국제유가에는 큰 영향을 못 준다 생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돈바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한 건데 여러분도 한번 제가 URL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이렇게 조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겁니다. 나라가 힘들면 국민이 깨어나야 되는데 이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깨어나도 마땅한 정치인이 없으면 이런 거지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 즉
나라는 더 망한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군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징집제래요, 우크라이나는. 그래서 젊은 사람은 나라가 부국이 아니니까 해외로 돈 벌러 다 나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늙은이, 남자라고는 늙은 사람, 그 다음에 그나마 젊은 사람은 강제로 끌려간 징집된 군인밖에 없대요. 여자가 전쟁할 거야? 그 이쁜 여자들이, 김태희 같은 여자들이 전쟁해? 그런 여자는 못 죽여. 죽이면 안 돼. 나쁜 놈이야. 맞죠?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 못 가. 바로 져. 우크라이나 이거 바로 져. 이때 당시에 돈바스 전쟁이 일어날 때 누가 먼저 그러면 나쁜 짓을 했냐? 러시아 측 군인이 이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러시아 측 군인이 선을 넘어간 거야. 경계선을. 선을 넘어갔는데 이 군인이 장교급이었던 거예요. 장교급. 그래서 이게 파장이 컸던 거야. 러시아가 먼저 미사를 쏜 게 아니라 러시아 측 군인이 총 들고 그냥 넘어가게 총도 안 쏘고 그냥 총 들고 이게 넘어간 거야. 쉬운 예로 장교가 몇 명이 넘어갔는데 이쪽 친서방 쪽 친유럽 쪽 군인 그런 정치계 측이 타겟팅해서 이쪽부터 먼저 미사일 쏜 거라고요. 그때 당시 이 돈바스 전쟁의 기원을 생각해 봅시다. 우크라이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친러파가 있었고 그다음에 친유럽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친러파가 돈바스 전쟁 당시에 친러파의 장교급 몇 명이 이 경계선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유럽파 층에서 먼저 미사일을 막 쏘아댄 거야. 그렇게 해서 소련이 본격적으로 가담하게 된 거고. 즉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 러시아가 먼저 그때는 소련이었고 러시아가 그때도 러시아였겠네요. 소련이 아니라. 이번에도 마찬가지 러시아가 먼저 미사일을 본격적으로 쏠 일은 없다. 100%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하나의 군사 전략이니까. 하지만 러시아의 군인이 장교급이 요번에도 똑같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겠죠. 그렇게 해서 친서양파 이 우크라이나 측에서 먼저 친러시아 쪽, 즉 크림반도 쪽으로 미사일을 쏘면서 전쟁이 터지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